시내의 작은 음식집에서 일하던 선생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열정 알바생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박스를 열심히 나르고 막힌 변기도 모조리 뚫어버리는 만능 알바생이었죠. 그런데 선생님은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달부터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착한 선생님은 한 달간 참아보다가 결국 사장님께 조심스레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 저번 달 알바비가 아직 안 들어왔네요. 그러자 사장님 말, 너도 요즘 가게 사정 어려운 거 잘 알면서 그러니 다음 달에 줄 테니까 좀만 참아. 선생님은 너무 억울했지만 그래도 밀린 임금을 모두 받아야 하니 꼭 참고 한 달을 더 일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사장님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선생님은 외쳤습니다. 월급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자 사장님은 말했습니다. 응, 줄 거니까 내일 당장 그만둬.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달라고 했을 뿐인데 해고를 당한 선생님. 너무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또 선생님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가지는 정당한 근로의 권리는 무엇이고 근로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어디서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을, 근로자는 임금을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이러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즉 근로자들은 해당 헌법 조항에 따라 국가에 의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조건이란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건을 말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 만약 여기서 해당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의 해당 부분은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효력을 인정하지 않죠. 이에 따라 근로자는 2021년 기준 8,720원이라는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일주일을 일하면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으며 적정한 근로 시간을 보장받아야 하죠. 그리고 선생님은 월급을 요구한 이유로 곧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이럴 수는 없겠죠.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해고를 하더라도 30일 전에는 반드시 예고해야만 하죠. 즉, 선생님처럼 월급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거나 결혼이나 출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는 정당한 해고가 아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선생님처럼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당해고뿐만 아니라 임금을 주지 않고 체불하는 경우,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주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경우 등 여러분이 알바를 할 때 이와 같은 일을 겪는다면 다음 3가지 구제 방법을 기억하세요. 하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진정이란 자신의 사정을 진술한다는 의미로 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및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구제받을 수 있어요. 둘, 부당해고 등을 당했다면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부당해고 등을 구제하는 행정기관이죠. 만약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과도 마음에 안 들면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법원에서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셋, 만약 이의 방법이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사용자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밀린 임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진정제기, 부당해고 시 3개월 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마지막으로 법원의 재판까지. 소중한 나의 권리를 위해 꼭 기억합시다. 한편 헌법은 근로자들의 근로3권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장님이 1대1로 말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임금을 주는 사장님이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동등한 지위가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거예요. 그럼 만약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하다고 판단될 때 어떻게 사장님께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들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똘똘 뭉쳐요. 속된 말로 다. 죄송합니다. 근로자들이 더 나은 근로 조건을 보장받으려면 사용자와 협의를 해야 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하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바로 근로 3권이죠. 근로 3권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어요. 근로자들이 힘을 합쳐 노동조합을 결성해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이 단결권이고,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임금이나 휴일 같은 근로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권리가 단체 교섭권입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교섭 요청을 했다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어요. 한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극심하다면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겠죠. 이때 근로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의 절차에 따라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체 행동권이 행사되는 유형에는 파업과 태업 등이 있어요. 파업은 업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 태업은 일을 불완전하게 수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노동자들이 임금, 복지, 휴가 등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파업 등을 하는 것은 비록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절차에 따른다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님들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한다면, 특정 노조의 가입과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우리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부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부당해고와는 다른 개념이니 유의하세요. 또한 부당노동행위를 당했을 때에도 부당해고와 동일한 절차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의 권리는 소중하니까요. 지금까지 사회도우미 승생님이었습니다.